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한미 반도체 말고 HBM 반도체 2기업 3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한미 반도체 말고 HBM을 업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단기간에 올라갈 만한 기업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만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한미 반도체 말고 HBM 반도체 2기업 3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입니다. 일단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정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꽤나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미국 반도체 기업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사실상 예상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상도 정말 좋게 나오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예상치를 더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다라는 거죠. 매출은 시장조사기관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206억 2천만 달러를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도 전망치 4.64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규모로 본다고 했을 때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5%가량 급증을 했고요. 총이익 같은 경우에는 122억 9천만 달러로 769% 급증했습니다. 거의 9배 가까이 성장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총이익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게 성장세가 폭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H200의 초기 출하를 2분기로 전망하며 출하량을 늘릴 예정이고, B100의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해 B100의 공급 제한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AI 반도체 GPU에 엄청난 관심과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적에 정확히 녹아들었다, 사람들의 관심과 수요와 지금 AI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실적에 녹아든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우리는 엔비디아가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 당연히 GPU를 받쳐줄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HBM도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이 GPU의 강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나 아니면은 엔비디아에서 CPU, GPU를 만들면 메모리 반도체 강세를 보였던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AI에서도 지금은 CPU, GPU, AP보다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삼성전자가 이번에 HBM4를 발표를 했습니다. HBM4가 뭔가요? 지금까지 나온 HBM 중에, 그러니까 고대 역폭 메모리 중에 가장 발전되고 가장 최신화된 HBM이에요. 아직 출시 안 됐고요. 아마 나온다면은 2025년에서 6년 사이에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왜냐면은 HBM3E라고 있습니다. 그게 5세대인데 그 5세대가 이번 3월에 SK 하이닉스가 최초로 양산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HBM4부터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아직 출시되지 않았고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이미 나온 것까지는 이미 끝난 거고 경쟁이 이 다음부터 다시 경쟁 시작인 거죠. 삼성전자가 대역폭과 용량, 소비 전력 등 HBM 핵심 성능을 크게 개선한 6세대 HBM, 그게 HBM4입니다. 콘셉트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고요. 내년에 HBM4 출시를 목표로 하는 삼성이 차세대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세계 HBM 시장 1위인 SK 하이닉스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HBM만큼은 SK 하이닉스를 삼성전자가 아직은 못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4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왜냐 HBM4 바로 직전인 HBM3E까지는 삼성전자가 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HBM4의 대역폭이 전작인 5세대 HBM3E보다 66% 늘어난 초당 2TB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HBM4에서는 전작보다 데이터 출입구 수를 현재보다 2배 늘리고 출입구의 전송 속도를 끌어올려 대역폭 개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고 좀 더 많은 양을 옮길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HBM 6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년에 출시를 하고 SK 하이닉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력으로 공개를 하겠다라고 삼성전자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자신감을 갑자기 표출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까지 져놓고 지금까지 이기지 못해놓고 갑자기 지금부터 내가 이겨보겠다라고 하면은 믿음이 갑니까? 사실상 믿음이 떨어지죠. 근데 이번에 해볼만 하더라. 왜 해볼만 하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TSMC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HBM4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영입한 TSMC 출신 고위 임원을 차세대 HBM 제품 개발의 최종 단계인 패키지 기술 개발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패키지가 뭐냐? 항상 HBM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처음부터 HBM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D램을 겹쳐서 만든, D램을 햄버거처럼 겹쳐서 만든 메모리가 HBM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패키지라 불러요. 특히 위로 쌓는 기술을 우리는 3D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옆으로 까는 거를 2D라 부르고요. 그럼 이 3D 패키지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잘 쌓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잘 쌓느냐에 따라서 전력 손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라든가 아니면 이 데이터에 대한 양, 속도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디램을 잘 쌓냐 이거를 우리는 패키지 기술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지난해 3월 삼성전자가 영입한 TSMC 출신 린준청 어드밴스드 패키지 팀 개발실 부사장이 6세대 제품인 HBM4 개발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린준청이라는 사람이 HBM4에 손을 대기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만큼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린 부사장은 자타공인, 업계 최고의 패키징 전문가로 현재 TSMC가 강세인 3D 패키징 기술의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패키지에서는 린준청을 이길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지금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린 부사장이 뭐 했는데 약 19년 동안 TSMC에 재직 후 미국 마이크론에서 HBM 어드밴스드 패키지 연구개발 조직과 파일럿 라인 구축을 담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HBM 패키지에는 자신이 있고 그 기술력이라든가 또는 안정성을 만드는 데는 이만한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이번 HBM4에 린준청이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지금까지 못 이기던 HBM 기술을 이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린준청을 이용해서 뭐 삼성전자가 이긴다 진다가 아니라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진심을 다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뭐 그렇다고 SK 하이닉스가 놉니까? 안 놀죠.
SK 하이닉스의 HBM이고요. 사실상 자신감이 있다 못해 상당히 조금 발언 자체가 강력합니다. 김기태 SK 하이닉스 부사장이 올해 HBM은 이미 완판이다. 그러니까 2024년이 시작한 지 지금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미 우리 끝났다. 우린 지금 뭐 하냐? 2024년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시장 선점을 위해 벌써 올해 2개월밖에 안 됐는데 25년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1년 먼저 내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보다 앞서 나갈 회사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온디바이스 등 AI의 활용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HBM3 이게 5세대 HBM이죠. 뿐만 아니라 DDR5 DRAM, LPDDR5T 이건 뭐냐면은 항상 얘기하지만 이 LPDDR이 로우 파워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나 저전력 제품에 들어가는 D램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품 수요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HBM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기저기서 수혜를 입을 걸로 전망이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 변화를 선도하면서도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먼저 제시하는 토탈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 도약을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에 맞춰서 뭘 원하냐에 따라 D램을 모두 제공해 줄 수 있다. 뭐 HBM에 HBM, 온디바이스 AI야? 그러면은 LPDDR, 뭐 아니면은 DDR5 모든 메모리 반도체를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불안정한 요소들이 아직 남아 있지만 뭡니까? 뭐 미국이랑 중국과 서로 반도체 규제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올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 상승세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뭐라 그랬어요? 올해 판매, 올해 장사는 이미 2개월 안에 끝냈고 우린 내년 장사 지금부터 준비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 상당히 자신감이 느껴지는 발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한다면 샘 올트먼도 AI 반도체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사실상 여기저기서 HBM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HBM이라는 게 제가 얘기했지만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GPU가 꼭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AI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라면 이 HBM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오픈 AI가 잘 되든 엔비디아가 잘 되든 HBM의 성장은 이어질 거다. 근데 샘 올트먼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올트먼의 인텔 파운드리 행사입니다. 인텔의 첫 파운드리 행사 다이렉트 커넥트에 참석을 해서 팻 갤싱어 인텔 CEO와 대담 형식으로 오픈 AI 올트먼 CEO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한 거죠. 뭐 이거 어떠냐, 저거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최근에 AI 반도체 생산에 뭐 9천조가 들어간다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오픈 AI가 이번에 반도체 생산을 하는데 근데 아직 그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다. 물론 많이 들겠지만 9천조 뭐 일경 여기까지는 나도 모르겠고 하지만 여기서 왜 오픈 AI가 AI 반도체를 만드냐 그 이유에 대해서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올트먼 CEO는 AI가 너무 비싸서 부유한 사람들만 이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나쁠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 가격이 계속 독점을 통해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은 분명 AI의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왜 고정비가 뛰니까 그럼 사실상 돈 많은 사람들만 AI를 쓸 텐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AI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의 질적 성장을 만드는데 AI가 들어가야지 AI로 돈을 벌고 AI를 부유한 사람들만 쓰고 난 그럴라고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다? 이것이 전 세계에 훨씬 더 많은 AI 칩이 필요한 확실한 이유라는 거죠. AI 칩이 많이 만들어지고 생산이 따로 또 진행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 그대로 가격이 더 크게 올라가지 않게 독점해서 부유한 사람들만 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AI 칩을 우리도 생산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 AI가 모든 사람들이 저렴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뭔 소리예요?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를 견제한다는 말을 정말 이쁘게 돌려서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엔비디아든 오픈 AI든 어쨌든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HBM 필수예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HBM은 직접적으로 계속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아니 HBM의 패키지라며 아까 D램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든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쌓지 말고 더 좋은 D램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쌓아서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HBM을 써야 되냐? 지금까지 TSMC, 삼성전자, 인텔은 실제 초미세 공정에 집중했습니다. 초미세 공정이 뭐예요? 말 그대로 이 반도체를 더 작고 더 미세하게 만들어서 용량은 더 크고 재능, 능력은 더 키우는데 크기는 작게, 전력은 덜 먹게 만드는 게 원래 목표였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AI라든가 이 소프트웨어 성장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성장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따라잡을 하드웨어들, 그러니까 D램이라든가 CPU가 사실상 따라잡기 쉽지 않은 거예요.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 기술력의 성장이 너무 빨라서 반도체가 이 성능을 못 버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는 이만큼의 간극들, 그러니까 이만큼의 괴리, 기술과 현재 지금 나온 하드웨어의 이 괴리를 채워야 되는데 이 괴리를 지금 막 깎아서는 못 채우겠더라. 초미세 공정을 1나노 밑으로 떨궈 가지고 당장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에 출시 못 하겠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괴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실상 이 본질의 재능이 아니라 이거 본질의 이 기능이 아니라 이 기능을 합쳐서 사실상 이 괴리를 채우기 위해서 능력을 키운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능력보다는 여기에 아이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껴서 이 괴리를 채우기 위한 능력을 강제로 만들어냈다. 이게 패키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나노미터 단위로 회로폭을 좁히고 다양한 기능을 한 칩에 넣어 초소형 고성능 통합 칩셋을 만드는데 승부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이게 좋죠. 작고 성능 좋은데 사실상 한 방에 만드는 게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회로폭이 1나노미터 때까지 좁혀지면서 기술적 한계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프트웨어를 감당할 만한 하드웨어가 아직은 못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최첨단 패키징. 그러면 이만큼은 아니지만 요만큼 좋진 않지만 요만큼 좋은 반도체를 이거저거 어떻게 믹스를 해가지고 이 간극을 채우자. 이 괴리를 채우자 한 게 패키징이죠. 그래서 파운드리 빅3가 매년 4조 5조 원의 투자를 쏟아부으며 패키징 경쟁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왜? 이 간극, 이 소프트웨어 성장의 속도를 하드웨어가 잡기 위해서 이 하드웨어 기능이 이만큼은 못 채우지만 이만큼 되는 반도체를 이거저거 합쳐가지고 채워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요? HBM 성장에 수혜를 받을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성장해도 SK 하이닉스가 성장해도 동시에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DI란 기업이고요. 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3월 세계 최초로 5세대 HBM 양산을 시작한다는 보도에 수혜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HBM 5세대를 엔비디아가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에 출시하는 B100에 탑재한다라는 언급이 나와줬고요. 그러기 위해서 3월에 출시를 하는 거죠. 양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DI가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로 주력 제품이 버닌 테스터와 웨이퍼 메모리 테스터 검사 보드인데 이거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협력사로서 D램과 낸드 메모리 버닌 테스터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DI가 이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HBM 기대감이 나올 때 같이 성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얘기했지만 HBM은 패키징이에요. 디램을 얼마나 잘 쌓았냐, 그리고 그 쌓은 다음에 수율, 분량이 있니 없니 이거를 잘 검사해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램 테스터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겁니다. 근데 DI가 더욱 관심을 받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DI의 성장입니다. HBM 수요 상승으로 DDR5 침투율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더 앞선, 더 기술력 좋은 DDR, D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실제 국내 IDM은, 그러니까 이 종합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보수적인 설비 투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고성능 제품인 DDR5와 HBM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계속 HBM, DDR5에 투자를 할 거고, 실제 DI는 2023년 10월에 SK 하이닉스를 대상으로 368억 원 규모의 디램용 웨이퍼 테스트 공급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그러니까 DI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300억, 400억씩 공급하면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DI 기술력이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고, 실제 매출표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그냥 일부 매출 아닙니까? 보시면은 DI 매출 구조고요. 현재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장비 관련 검사 보드와 검사 장비가 있죠. 이 매출 구성비를 보면은 검사 장비가 얼마? 60%쯤 됩니다. 전체 매출의 60%, 검사 보드가 전체 매출의 21%.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치면은 한 81%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DI는 반도체 테스터 중심의 매출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성장하면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 반도체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은 어느 기업 또는 DI 어느 가격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그래서 DI를 보시면 주가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은 조금 높고요. 따라잡으면 안 됩니다. 저는 7,400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7,400원부터 천천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우리는 바로 따라잡는 게 아니라 7,400원에 관심을 가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DI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반도체, 그것도 HBM 관련된 직접적인 실제 납품을 하고 있는 수혜 기업으로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데도 없고요. 무료입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 설치하고 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무료니까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전화번호 적을 필요가 없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나눠 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누르시면은 저희 9만 명 구독자 기원하면서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 그리고 8만 명 구독자 때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밑줄 본전이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 리얼 추천주에서는 23일, 20일, 21일, 20, 19, 16, 15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전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전에 전부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이니까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종목 시황 테마 주강이 꼭꼭꼭 무료로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저희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